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 환경 안에 산업, 산업 안에 기업, 기업 안에서도 경영관리, 사업, 재무에서 이 재무라는 거는 투자 재무를 얘기를 하죠. 이 투자 재무에서 이 재무 파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까지 다뤘던 차입 구조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급해야 되는 자금에 대한 얘기였다면, 유동성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은 내부 원천을 가지고 정상 사용은 당연히 되는 거고, 금융위기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에도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이 정상적인 상황에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적어도 유동성 장기 차입금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죠.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담보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만기 도래했을 때에 이게 상환이 안 되면 여러모로 이제 문제들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도 차환 발행을 잘 안 해줘요. 대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만기 도래하면 갚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출을 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성 차입금인 단기 차입금은 차환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유사시 필수 자금 충당액을 얼마나 부담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부 원천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용을 하는 게 정상이죠. 만약에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 유사시에는 외부 원천의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설비 투자 때 필요한 부분이라면 설비 투자가 아닌 자본적 지출의 경우는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 꼭 사용해야 되는 요소가 뭡니까? 만기 도래한 차입금 갚아야 되죠. 자본적 지출 예정된 거 집행해야 되죠. 현금 배당 현찰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자본 소요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채 중에서 우리한테 지급이 현실화된 액수들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불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 이러한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을 사용하느냐? 내부 현금 창출 자원을 사용을 합니다. 총 영업활동 현금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걸 약해서 에비타 가지고 보면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총 영업활동 현금하고 에비타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벌어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사용에 쓸 것들을 갚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현금성 자산 안에는 용도 제한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 현금성 자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현금으로 찾아서 지불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인데요. 주로 이제 금융 자산들이 그런 것들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뭐 국공채 보유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채 구입해서 들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주식을 관계사 주식이 아닌 팔아도 문제가 없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금과 별 차이가 없는 제품 같은 것들을 좀 할인해서 판다든가 하는 것들이, 제품이나 상품을 좀 할인해서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 원천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사용인데, 만약에 이제 신규 투자를 잔뜩 한다 그러면 이 내부 원천만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미 우량 기업이 내부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패턴을 말씀드릴 때 한 3개년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을 모아서 그 돈을 1차 투자를 하고 2차에는 부족 자금을 외부 차입으로 조달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부 원천이죠. 이런 거 해당되는 게 바로 크레딧 라인,
특약조항에 있는 부의부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있는 정상적인 우발채무 약정사항에 있는 정상적인 부의부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자금 조달을 자변화하면 자금의 만기 도래 구조 같은 거를 만기 도래 현황 같은 것들을 바꿔낼 수가 있는 거죠. 내지는 에셋 파이낸싱을 써가지고 매출 채권 매각 할인이나 자산 유동화 같은 것들을 더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정상 사용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스트레스 사용이라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차환이 안 돼요. 차환이 불가능한 상황. 단기 차입금도 갚아야 되고 장기 차입금도 특약조항 위반이 발생을 해서 즉시 상환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파생상품이 이익은 없고 손실만 보는 상황. 부의부채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건 없고 불리한 것만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 우발채무 안에서 제소를 한 거는 지고 피소를 한 거는 또 져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늠해서 보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이죠. 즉, 이 기업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얼마까지 지불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따지는 게 정상 사용 플러스 스트레스 사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그런가 보다 뜬구름 잡네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보는 거예요. 어떻게 깨보느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해당 기업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에다가 현금화하는 가능한 것들을 해보면 되겠죠. 현재 프리캐시 플로우가 해당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남는 돈이죠. 거기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담보 제공한 거 있다면 이제 그걸 빼고 단기 투자 자산, 이게 바로 유동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판매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조달이 가능하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매출채권 매각 할인도 발생 가능하겠죠. 바로 여기 외부 원천을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매각 할인, 재고자산을 판매를 일부 가능하겠죠. 아니면 유형자산을 담보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 전체 유형자산의 한 50% 정도를 담보를 맡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정도의 금액은 조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장기투자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던 거를 판매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상적인 사용과 외부 사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총 지불할 수 있는 현금 유입이 바로 11조, 9조, 12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유형자산 담보는 50%는 전체 유형자산의 50%만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현금 유출을 해야 되는데 단기 차입금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매 비용, 매입 채무 다 돈 줘야 되죠. 신구 경상투자 지출 다 들어가야 되죠. 배당금 지급해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지장이 없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부의부채의 도래를 다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금액을 추가하면 되는데 적어도 현금 유입하는 금액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것만 해도 애지간하면 다 가능하고 적어도 유형자산 담보까지 안 잡아도 충분히 가능하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 회사는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자기네가 조금의 외부 원천만 도입을 하면, 즉 담보를 잡고 유형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는 등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다 갚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시면 이 기업은 정말 유동성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때 급격하게 줄었죠. 왜 줄었느냐라고 보시면 이미 우리가
설비 투자 내역에서 2011년도에 한번 영업활동 현금이 들어갔고 2012년도에는 또한 시설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성 차입금, 즉 장기 차입금과 회사채를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유 현금을 줄여가지고 대응을 했던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 상황하에서의 대응력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적정성도 인정이 된다. 왜? 단기성 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레벨이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성 차입금을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정도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기업의 유동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차입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게 금융위기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느냐를 가상으로 기업을 깨가면서 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안 나고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면 과연 차입 구조상 유동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라는 부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주식 중에서 좀 불안하다 싶은 주식은 꼭 이 유동성 점검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